충동 조절 장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란, 충동 조절 장애는 개인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폭식, 그리고 도박 중독 등이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이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과 충동.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가정에서의 책임, 그리고 사회적 기대는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종종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편의점에서 불필요한 간식을 사거나 업무 중 집중이 흐트러져 소셜미디어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의 원인. 충동 조절 장애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질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따라서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감정 상태는 충동적인 행동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과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문화가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자주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한다면 그 영향을 받아 본인도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도록 유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의 영향. 충동 조절 장애는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쇼핑이나 도박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이 쌓여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폭식이나 약물 남용은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폭식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중독자는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 극복하기. 그렇다면 충동 조절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할 때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기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간식을 찾기보다는 산책이나 운동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인지 행동 치료는 충동 조절을 돕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동 조절 장애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충동 조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감정 일기 작성하기. 감정 일기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매일 자신의 기분과 행동을 기록하면서 어떤 감정이 충동적인 행동을 유도했는지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쇼핑을 하게 되었다면 그 상황과 감정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작은 변화. 충동적인 행동을 즉각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하루에 10분씩 운동을 하기로 목표를 세운다면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시스템 구축.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며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체 활동 찾기. 충동적인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과식을 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마다 대신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충동 조절 장애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충동 조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충동 조절 장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충동 조절 장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은 신체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충동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향상되며 충동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충동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결국 더 큰 자신감을 주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